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올해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라고 세계기상기구가 예측을 했죠. 사실 올해 5월 20일에 서울에서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었거든요. 작년에 7월에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참 빨랐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정말 더우시죠? 간밤에도 열대야였고요. 근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제일 힘든 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저소득 독거노인들입니다. 혹한 때보다 이런 혹서가 이분들께 더 치명적이라는 결과도 있는데요. 선풍기가 있어도 전기료 때문에 가동할 수 없는 처지, 거기에 부채될 힘도 없는 건강 상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분들의 어려움이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수박 한 통? 아니 한 반 통? 차가운 주스 한 잔? 이런 그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는 일,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도 바로 사랑의 이열치열 아닐까요? 자,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더위를 이겨보시죠. 7월 24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오늘 당신의 전성기 여는 곡이었습니다. 자,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집중적으로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는 아예 어릴 때 링이라는 거 이렇게 일본 영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빽 이렇게 돌아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 나왔던 거가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집중하니까 순간적으로 한 1시간 정도 덥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몰입하다 보면 그 시간은 안 더우니까 공포가 아닌가, 시원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그전에 가족들하고 같이 봤었는데 그 스산한 그 장면이라든가 또 거기에 분장하고 나온 그 귀신들이 많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는 음향과 이제 함께 나타날 때마다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거나 아니면 이제 얼굴을 이제 가리고 그 순간을 이렇게 넘기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구미호가 단연 대표적인 그 전설의 고향의 그 주인공인 것 같아요. 네, 전설의 고향, 구미호. 해마다 구미호가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더위를 많이 식혀주었죠. 그리고 링 얘기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눈치채셨죠? 네, 가장 무서웠던, 추천하고 싶은 공포 영화입니다. 꼭 영화가 아니어도 됐죠. 전설의 고향은 TV물이었으니까요. 공포 영상? 이쯤 될까요? 가장 무서웠던 작품 추천해 주세요. 공포 영화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한 건 공포 영화를 보는 동안만큼은 더위를 느낄 수 없다.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남양 특집 시리즈도 있었고요.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다의 커피 한 잔 듣고요.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갓김치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2분. 오늘 저희가 오늘의 중심 그 주제를 공포영화, 더위를 식히는
영상 뭐 있으세요? 여쭤봤었거든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7253님이 저는 예전에 본 영화들도 기억에 남습니다만 특히나 요 근래 본 곡성이란 영화를 가장 서늘하게 본 영화로 기억합니다. 평이한 소재를 가지고 뛰어난 연출력을 발휘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능력을 높이삽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7833님. 어렸을 적 월화의 공동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나 무섭게 봤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한 분장이었는데 그땐 그게 무서웠어요. 소름 쫙 하셨고 1775님은 학창시절 화장실 가면 내 다리 내놔라 하는 귀신이 있다 해서 많이들 무서워했었죠? 그 당시에 엄청 무서웠었어요 하셨고 그리고 9658님까지 갈까요? 13일의 금요일 주온 등등 어려서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숨어보곤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문자 읽다 보니까 저도 좀 오맨이란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무섭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자, 가장 무서웠던 영화 보내주세요.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당신의 전승기 오늘 잠시 후에는 월요일마다 만나는 당신의 주치 코너 시작할 건데요. 한방으로 알아보는 여성, 남성, 갱년기 무렵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월요일에 만나는 당신의 주치,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오늘은 한의사 김기로 제인병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공포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원장님 공포영화 뭐 기억나세요? 저는 요즘 뉴스가 제일 무섭죠. 뉴스 뭐 잘 된다는 뉴스 하나도 없고 테러가 그냥 진짜요? 소프트 타겟을 노리니까. 맞아요. 그리고 가끔 또 국내 뉴스 중에 무서운 분 등장해가지고 네. 막 무섭게 해주시잖아요. 아마 날이 더워서 그럴 거예요.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뭐 저도 한의원을 찾습니다만은 뭐 중장년층 특히 노인층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이 연세가 드실수록 한의원을 찾는 분들 중에 질환으로는 빈도가 높은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프다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프다 하는 그런 병들, 그러니까 뭐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예. 거기다 뭐 마음이 아파요, 뭐 이런 아프다 그러는 질환들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옛날 같지 않아요. 기능이 떨어졌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 뭐 이런 그런 질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방 선생들이 잘 못 찾는 병들 있잖아요. 검사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왜 아프냐. 그러면 나는 안 아픈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꾀병을 앓는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한의학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결과, 그 원인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픈 것. 네. 그렇군요. 자, 청춘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중장년층 질환에 대해서 본인들이 겪으신 어려움 같은 거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문자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사실 여성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여성 좋아합니다. 예, 네. 여성부터. 여성 환자가 더 많으세요? 남성 환자가 많으세요? 네, 아무래도 여성 환자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이 요새 너무 바빠서 힘들고 그래서 대신 아픈 경우가 많아요. 뭐
오십견이라든지 근골격 질환 같은 거 남녀를 불문하고 많으시겠지만 여성이 중년 장년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진 걱정 중에 하나가 이 골다공증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갱년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들께 어떻게 말씀해 드리시나요? 우선 이제 갱년기에 대한 이해를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편안하게. 의사들이요. 네. 환자들을 이제 사랑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주로 만나시는 의사들은 안 그러시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섭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단 맞는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갱년기라고 하는 게 이제 삶의 하나의 단계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에 여드름이 많이 나면 병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병일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이 나거나.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인생의 한 마디에 몸이 변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갱년기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해 나가는 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젊은 줄 알고 몸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는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의 기능은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이제 네 몸은 네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달라. 이런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 거죠. 아하. 사춘기는 너는 이제 더 이상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른처럼 살고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행동해야 돼. 이런 어떤 과도기를 한 2, 3년 주는 그런 시기라면요. 네. 갱년기도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펄펄 날아다니던 청춘이 아니야. 아니야. 이제 네가 이렇게 삶도 열심히 살았고 또 네 몸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제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 애끼기도 하고 관리도 잘해야 되는 어떤 시기야를 알려주는. 한 2, 3년 정도 똑같이 이제 알려주는 한 시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뼈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새로 만든 것도요. 한 10년 그냥 두면 방치해 놓으면 망가집니다. 새로 만든 것. 예. 자동차 한번 보세요. 자동차 보통 10년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관리하고 그래도 10년 되면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차들은 이게 뭐 도로가 험해서 그런지 10년이면 다 폐차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런 면에서 보면 50년 5배를 썼는데 쇠도 아니고. 근데 그런데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뼈는 뼈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은행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지탱한다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것, 그 지탱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칼슘, 칼륨, 나트륨 뭐 이런 왜 병원에 가면은 검사하는 그런 그 수치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무기질 수치들을 검사를 하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신경을 전달한다든지 또 어떤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심장이 뛴다든지 뭐 혈관을 조절한다든지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애들을 뼈에다가 젊었을 때 뼈에다 잔뜩 모아놓고 나이를 먹으면 이제 점점 조금씩 빼서 쓰게 되니까 서서히 뼈가 약해지게 되는 시기가 돼버린 거죠. 더 채워넣어도 소용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채워넣는 게 우리 몸에 이제 프로그램을 해놓기를 어떤 시기까지는 채워놓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계속 채워놓으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키가 174m. 어머.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자라니까. 끊임없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집을요. 계속 사흘에 하나씩 집을 하나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키가 계속 커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 보통 이제 뭐 25세, 30세 요 때까지는 이제 뼈에다가 잔뜩 채워놓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조금씩 꺼내 쓰는데 신경을 전달한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혈관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이니까 끊임없이 뼈에서 계속 갖고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양방 선생님들은 이거를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이런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와 뼈를 부셔서 조금씩 녹여서 우리 몸에 써야 되는 요런 것들이 밸런스가 현저하게 깨지기 시작할 때 이제 갱년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면 뼈가 아주 약해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적어지면 그건 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다. 여드름 10개 나면 병 아니고 여드름이 한 80개 나면 약간 좀 겁나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게 골 감소증 요런 식으로 뼈에 그 밀도가 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약간 이제 병처럼 보기 시작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1000개가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것처럼 아하. 뼈의 밀도가 아주 약해져서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부러진다든지 혹은 회복이 안 된다든지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병의 영역에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골다공증을 무작정 이거는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이 심해지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립니까? 우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뼈가 튼튼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우리 몸을 우리가 우리 몸의 형체를 유지하고 운동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일로 벌써 진도가 빨리 나간 거거든요. 네. 이 기능은 중력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절이 계속 부딪혀야 뼈가 내가 지금 일을 계속 하니까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하는 운동과 뼈가 발달하는 운동이 있는데 뼈가 발달해야 하는 운동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걷기, 계단 오르기, 뭐 뛰기 이런 게인데 연세가 드셔서 뛰면 또 뼈가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 적당하게 맞는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계속 부딪혀서 자극을 줘야 뼈가 튼튼해지려고 하고 있고 우리 몸에서 조골하는 기능, 뼈를 만드는 기능들이 강화가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들이 글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쓰는 것과 녹여서 쓰는 것과 만드는 것이 균형을 만들게 돼서 연세가 드셔서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뭔데요? 뼈가 튼튼해야 하는 부분에는 햇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요새 이제 비타민 D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요새 우리가 밝다고 해가지고 비타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햇볕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햇볕을 우리는 지금 만인의 적이나 혹은 있으면 안 되는 뭐 굉장히 이상한 왜 병의 원인 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침, 점심, 저녁에 충분히 받아야 하는 어떤 햇볕 혹은 그 온도, 그 파장 혹은 그 빛, 광량 그것 네.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분 정도는 피부에 햇볕을 받고 눈으로 햇볕의 자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장 거기 나가서 너무 과하게 되면 피부에 암도 생기고 눈에 뭐 백내장도 생기고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햇볕을 전혀 안 보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근데 특히 그 갱년기 정도 여성들 연세 드신 분들이 걷기 운동할 때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야, 그건 완전히 은행 강도인지 뭐 그 복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지어 무서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조금 타도 괜찮다든지, 네네. 혹은 건강을 위해서 일부분은 좀 보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얼굴이 타는 게 싫으시면 뭐 팔이나 다리나 모자를 쓰시더라도 네. 팔다리는 좀 내놓고 다녀도 된다. 네. 이렇게 아주 뜨거운 한여름 뭐 햇볕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뭐 아침 10시 이전에 혹은 5시 이후에 이럴 때 햇볕이나 그 광량이나 네. 온도나 파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걸 꼭 염두에다 두셔야 돼요. 하긴 햇빛 피하라고만 했지 햇빛 받으라고 얘기는 잘 못 듣는 게 요즘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갱년기를 맞는 여성이고 남성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점. 네. 네. 자,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40분,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인병원의 김기루 원장 모시고 한방으로 우리 갱년기를 맞는 남녀 여러분들 도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네요. 4471님이 골다공증이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역시 호르몬인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요. 네.
임신, 출산, 수유, 월경 이런 부분에서 네. 그 상대적으로 뼈에 관련되어서 아하. 이제 저장했던 걸 많이 써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절이 계속 자극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이 좀 적은 거죠. 그렇군요. 그 4471님 질문 하나 더 주셨어요. 원장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원장님 지금 어디가 제일 안 좋으시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나요? 제가 어디가 안 좋으냐고요? 네. 제가 안 좋은 건 휴가를 못 가는 거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휴가 가는 척으로 치료하고 그럼 있는데요. 몸 상태는 다 좋으시다는 뜻이. 네. 아유, 부럽습니다. 또 3369님이 박사님 자외선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햇빛이 무서워요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게 문제죠. 그러니까 무섭죠. 어머니 아버지도 무섭죠. 그렇지만 늘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외선 뭐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너무나 강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전혀 그거를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의 모든 원천은 태양에서 오는 거고요. 사실 건강도 태양에서 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그러니까 햇볕에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네. 20분 내외 뭐 30분 이런 정도라면 네.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성들의 이 갱년기 무렵 고민들로 좀 가봐야 될 텐데요. 남성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요? 남성들의 두드러진 특성은 이제 자해 공갈단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술, 담배, 알코올 뭐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하.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성 역할이라는 면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게 모두 다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남성들이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남성들끼리는 또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감내하는 게 남성답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술을 좀 이렇게 줄이시거나 금주하시는 분들 옆에서 정말 많이 괴롭힙니다. 저도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네. 뭐 얼마나 오래 살라 그래 뭐 얼마나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인생 뭐 별거 없어. 네, 그건 자기 인생이고 남의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자해를 서로 마주보면서 부추기는 점점 그런 부추기는 사회인 것 분위기군요.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저희가 건강에 관련돼서는 정보도 많고 많은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에 관련돼서 가장 그 의외의 고통을 주는 게 통풍이라면서요. 네. 이 통풍엔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일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가 좀 있는 질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이 같이 이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 요산 수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올라가면 무조건 아프다. 이렇게 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수치로도 전혀 증상이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수치가 상당히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건 신장의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양방 선생님들은 그게 요산을 배출하는 어떤 그 폭. 그러니까 오늘은 10개 내보내고 내일은 20개 내보내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10개, 내일 11개, 내일 10개 뭐 이런 식으로 늘 일정하게 나간다면 그게 뭐 3개에서 5개를 보내는 사람과 10개에서 11개, 12개를 그 사이에서 보내는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관리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통풍은 이제 요산이라고 하는 게 몸에서 만들어지고 그 전구 물질이 이제 퓨린이라고 하는 애들이 만들어져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애들 전체가 덜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자고 하는 게 이제 뭐 술 먹지 말자, 맥주 먹지 말자 뭐 그런데 사실은 맥주도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네. 맥주 말고 다른 애들도 네. 통풍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군요. 지금 8563님이 그렇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더운 여름 제가 기분 전환상 매일 자기 전에 시원한 캔맥주 1개씩을 마시는데 이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의사한테 자꾸 이렇게 면죄부 같은 걸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안 되는데 캔맥주도 얼마나 큰 거냐 뭐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은 술이 한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양방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네. 예. 적정량이라면은 우리가 용인, 네. 용납 뭐 이런 정도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네. 한 캔이니까요. 작은 근데 이제 한 거는 캔이라도 이게 보통은 이제 지금 하루에 한 남성 같은 게 2캔 이게 네. 보통 우리가 먹는 캔으로요. 예. 여성 1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작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330cc짜리. 네. 아니 캔이니까 30cc짜리 캔은 없죠. 330cc.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를 우리가 해독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매일 그렇게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먹다 보면 하나 더 먹기도 안 하고.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인삼주 같은 술은 약 아닌가요? 라고 6512님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삼주 뭐 보약으로 담았다 그러니까 약 아니냐 산삼주, 그러는데 네. 그것도 딱 마실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소주를 베이스로 했다 그러면 술이죠. 2잔 정도 이런 정도가 딱 2잔만 드실 수 있으면 소주잔으로 2잔 정도만 드실 수 있다면 그게 약주가 되는데요. 네. 그 다음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예.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희가 월요일마다 당신의 주치 코너 마련하고 있는데요. 2774님. 저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인데 좋은 음식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으로 머리 빠지는 거를 고칠 수 있다면 네. 병원이 문을 닫고 음식점을 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요새 이제 양방 선생님들은 거기에 전립선 치료제에 관련되어서 이제 쓸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쓰는데요. 네. 한방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네. 이제 하수호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군요. 적하수호. 저도 이거 궁금한 거 있는데 이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0321님이 한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숨이 잘 안 끊어진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때 딱 끊어지기를 바란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경우가 되면 굉장히 사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대부분 며느님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인데요. 모시고 와가지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왔을 때는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아주 좋은 보약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보약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고생하시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모시면서 우리 중장년층이 겪게 되는 질환을 또 하나씩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갱년기 두드러진 증상과 여성 골다공증, 햇빛의 필요성, 남성 통풍과 더불어서 또, 면죄부 받지 말라는 얘기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조언을 해주셨네요. 제인병원의 김기루 원장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시원하게 지내세요.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남양주 다산 신도시 요즘 인기죠? 그런데 다산에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고층 한강 조망권 5베이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 강남 잠실과 통하는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네, 오늘의 중심 코너에서 공포영화 여쭤봤거든요. 8293님이 귀신 영화는 아닌데 Kill Me Soft with Song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주셨거든요. 잘못된 사랑 이야기. 끈질기게 여자가 남자 괴롭히는 영화. 집에까지 와서 안 만나준다고 죽은 고양이 쥐를 남자 집안에 넣어놓는 장면 오싹했어요. 4797님. 1979년도에 방송된 상사초요. 지금까지도 무섭습니다. 하셨고요. 1110님. 월화의 공동묘지. 시골의 가설극장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바짝 긴장하고 보던 생각이 60이 된 이 나이에도 떠오릅니다. 0348님.
전설의 고향 장면 중에 한 선비 화가가 어떤 집에 머물다가 늦은 밤 우물가에 두레박에 물을 마시는 할머니를 그렸는데 그 할머니 영혼이 화가의 그림 속에 담겨서 피 흘리며 노려보던 장면. 네, 아직도 생각나. 이거는 정말 무서운데요. 그런 장면이 있었군요. 4066님, 초등학교 1학년 때 토요일 밤에 토요 미스테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 갈 때 마늘이랑 십자가 들고 갔다가 어머니가 목격하시고 큰 한숨 쉬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 후로 무서운 걸 못 봅니다. 라고 주셨어요. 저도 문자 읽다 보니까 옛날에 목 없는 미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연규진 씨랑 장미희 씨였는데 연규진 씨가 장미 씨에게 마법 같은 걸 걸어서 매주 수요일에 날 찾아와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만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장미 씨가 세상을 뜨는데 죽은 다음에도 오는 거 있죠. 그런 수요일마다. 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 중에 4066-8293-1110 이 세 분께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문자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끝곡 블루드래곤의 객석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